어느 가을날 가지에서 떨어지려 하는 나뭇잎에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뭇잎은 이렇게 답하더군요. 저는 봄, 여름 동안 나무에게 양분을 주려고 열심히 일했고 저의 많은 부분이 나무 안에 있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저 역시 저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땅으로 돌아가면 전 다시 나무에게 양분을 줄 거예요.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가지에서 떨어져 흙으로 돌아갈 때 나무에게 손을 들며 곧 다시 만나자고 인사할 거예요. 그날 바람이 불었고 얼마 후에 가지에서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나뭇잎은 이미 자신이 나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나뭇잎 하나에도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니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나무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책 속에서도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나무는 소년이 어렸을 땐 사과를 내어주기도 하고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소년이 자랐을 땐 집을 지을 재료로 줄기를 내어주었고 소년이 늙어서는 자신의 밑동까지 내어주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는 소년 제제의 친구가 되어주어 상처투성이인 제제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었고 또 어린 왕자에서는 장미를 통해 길들인다는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람보다 먼저 이 지구에 정착해 살아온 나무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포레스트 북스에서 펴낸 숲속의 철학자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프랑스에서 자기 개발과 영성수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카린 마르콩브입니다. 그는 여러 내담자들과 상담하면서 삶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공통점을 찾게 되었는데 바로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데 서툴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의 생태를 관찰하고 여기서 찾은 10가지 미덕을 정리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이 책에 담았는데요. 그것들은 바로 인내, 회복 탄력성, 포용력, 감수성, 소통, 침묵, 단순함, 연대, 리더십, 치유의 힘입니다. 그럼 나무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나무에게서 배우는 인내. 짜증은 나에게서 온다. 우리는 일상에서 인내라는 미덕을 스스로 포기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는 때에 짜증을 내며 자신을 괴롭힌다. 마트 계산대에서 내 앞에 선 노인이 허둥대며 시간을 빼앗을 때, 빨리 나가야 하는데 아이가 운동화 끈을 느릿느릿 묶을 때, 배고픈데 배우자가 점심 메뉴를 한참 고민할 때 등등.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쉽사리 짜증을 내고 그 이유를 타인에게서 찾곤 한다. 그러나 사실 짜증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서 비롯한다. 인정하자.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있다. 성마른 태도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매 순간을 만끽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지없이 실망과 불만족이 뒤따라온다. 이런 태도로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나무는 인내의 미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무는 넉넉한 풍채를 만들기 위해 평생 인내심을 갖고 자신에게 매일 충분한 시간을 준다. 그리고 그런 인내 끝에는 값진 보상이 뒤따른다. 땅속 깊이 뿌리를 잘 내린 나무는 수천 년을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도 괜한 일에 서두르기보다 나무처럼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보내고 흘러가는 매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러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만 일상과 인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충분히 인내하며 인생을 살아보자. 설령 길을 잃는다 해도 그것마저 기꺼이 즐기는 그런 인생 말이다. 짧은 시간에 해치워야 하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딱 한 가지 행동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훌쩍 성장해 있을 것이다. 또 그러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를 향해 있는 어떤 신호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삶을 대할 때 우리는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고 행동을 절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언제나 신중하고 차분하게 행동할 수 있다. 하루하루에 대한 집중력, 삶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며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실천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바쁜 일들에 떠밀려 사는 우리 삶에 인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러나 삶 속에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스트레스, 신경증, 짜증, 초조함 등 온갖 불편한 감정과 타인과의 말다툼 같은 불필요한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우리가 인내할 때 감수해야 할 것은 고작 몇 분의 시간이다.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몇 분의 시간 때문에 이런 수많은 부작용을 감수하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 나무는 서두르지 않는다. 나무에게는 목적지가 없기 때문이다. 분주하게 뛰지 말고 나무처럼 여유를 가져보자. 느릿느릿한 무언가를 떠올리면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크게 다가온다. 그러나 느림에는 많은 미덕이 숨어 있다. 무엇보다도 느리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잠시 멈춰 사색의 시간을 갖거나 크게 심호흡하기만 해도 우리는 삶 속에서 느림을 실천할 수 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은 인내심을 갖고 속도를 늦추면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에서 강요하는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차피 스톱워치로 모든 행동의 시간을 재며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나의 속도와 옆 사람의 속도는 같을 수 없으며 인생에 정해져 있는 적당한 속도 역시 없다. 깊이 뿌리 내리기.
발밑에 뿌리가 돋아 길게 뻗어나가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리는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위로 올라온 에너지가 우리 몸 전체에 퍼지고 우리 마음에까지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단단한 뿌리가 우리를 지탱해 준다면 일상을 살아가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마음의 동요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나무는 드러나지 않은 뿌리부터 천천히 성장한다. 뿌리를 단단히 내린 후에야 비로소 힘차게 하늘 위로 뻗기 시작한다. 난생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바람에도 끄떡없이 서 있으려면 나무는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나무는 느리더라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무에서 가지와 잎이 달린 부분, 즉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의 크기는 뿌리 부분,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의 크기에 비례한다. 잎과 가지를 펼치기 전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을 키운다면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굳세고 단단한 나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무는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매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누군가 가지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나무는 저만의 속도로 뻗어나가며 성장한다. 그러니 우리도 자신에게 성장할 시간을 줘야 한다. 우리도 나무처럼 먼저 뿌리를 단단히 내려보자.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며 결실의 기쁨을 느껴보자. 나무는 자신이 충분한 힘을 가질 때까지 자연스러운 속도로 성장한다. 우리도 나무의 속도를 따라가 보자. 앞으로 나아가되 맹목적으로 달려가지 말고 속도를 조금 늦춰보자.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나무처럼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작은 실천들이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바라는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왜 짧은 시간에 해낸 일에는 놀라워하면서 긴 시간을 거쳐 이뤄낸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 현재를 만끽하면 내면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비로소 인내의 미덕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 다음에는 기막힌 우연, 예기치 않은 만남, 좋은 징조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고 좋은 기회 또한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인내란 급작스레 일어나는 일들을 멀리하고 단번에 무언가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바로 모든 것을 멈추고 기다림, 지루함, 침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자.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잠시 멈춰 있는 순간은 꼭 필요하다. 인내는 아름다움의 다른 이름이다. 나무에게 배우는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은 시련들을 겪어내면서 습득하는 능력이다. 시련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회복 탄력성은 더욱 높아진다.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이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이후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나무는 본래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 심지어 나무는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소생하는 초능력을 갖고 있다.
산불이 났을 때 나무가 불에 타 쓰러지고 검게 그을려 죽은 것처럼 보여도 숨겨진 능력을 발휘해 나무는 다시 소생한다. 이런 자연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시련을 겪으며 마음이 약해지거나 불안해질 때 잿더미 속에서도 소생하는 내면의 능력을 갖춘 나무를 떠올려 보자.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이 닥친다 해도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아보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여정에서 수없이 우리를 가로막는 크고 작은 돌들과 자갈들은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 만약 나무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커다란 몸통만을 보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저 멀리 펼쳐진 숲을 바라보자. 회복 탄력성은 하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커다란 버팀목이다.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 먼저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여러 가지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기 쉽다. 낯선 상황에 쉽게 적응하고 또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커진다. 또한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믿음이 커지므로 스트레스에도 강해진다. 회복 탄력성을 높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도 거스르지 말자. 불안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자. 회복 탄력성은 지레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비록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지는 결정할 수 있다. 간디도 말하지 않았던가?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삶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더 강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춥다고, 바람이 분다고, 모래가 인다고, 태양이 뜨겁다고, 산책하는 사람이 귀찮다고, 아니면 온종일 새들이 지저귀다고 불평하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는가? 나무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긍정적인 태도는 낙관주의에서 비롯한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고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다고 믿어보자. 주변에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한층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나무는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도움을 청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불쾌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거나 곱씹으며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자신의 가지를 뽑아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는가? 나무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인다.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어려움에 부딪힌다.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 나를 해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빚이 생길 수도 있으며 소중한 가족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맞서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다. 그 속에 숨은 선물을 발견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어떤 어려움이든 그 뒤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다. 따라서 어려움을 무작정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불평만 늘어놓거나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 따위는 떨쳐버리자. 대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의 마지막 순간, 임종이 다가온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사람일까? 아니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휩쓸리거나 두려운 마음에 회피하느라 기회를 놓치고만 사람일까?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낙엽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갑작스레 부는 바람, 보이지 않는 미지의 어떤 것에 맞서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가을이면 순순히 잎사귀를 떨구는 나무처럼 닥친 현실을 애써 부정하려 하지 말자. 현실을 부정해봤자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하게 된다. 고통을 원동력으로 바꾸는 법을, 나 자신을 넘어서서 더욱 강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불쾌하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직면하기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이를 맞서 나갈 힘이 있다. 책 속에 이런 글이 있네요. 타인을 도우려면 우선 나부터 잘 지내야 하고 내가 잘 지내려면 타인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나무는 시련이 닥쳐오면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로 소통하고 영양소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또 서로의 성장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내가 잘 지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잘 지내기 위해선 남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공생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